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어떻게 건강하게 다 지내십니까? 요즘 너무 덥기도 하고요. 제가 또 요새 다른 일 때문에 또 준비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선 영상을 좀 올린 지 오랜만에 올리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장마가 아주 엄청 심했고요. 산사태, 경상북도 예천에 산사태 나서 인명피해가 있고 또 산업 기반 시설, 국토 황폐화가 많이 되고요. 또 청주에 또 오송 터널인가요? 그다음에 인명 피해가 많이 나고 큰 사건들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각자 계신 곳에서 안전관리, 건강관리에 대해서 좀 유의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 130일의 산림기술사 필기시험 접수가 이제 오늘 끝났죠. 7월 24일 월요일부터 7월 27일 목요일까지 4일간 필기 시험 접수 기간이었습니다. 시험은 8월 26일 토요일 날 봅니다. 약 한 달 남았죠.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공부에 박차를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130일의 접수 정보와 여러분들 접수했는지 한번 여쭤보고자 영상을 올리며 130일을 대비해서 시험이 어떤 문제가 나올까, 또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산림기술사든 뭐 다른 토목기술사, 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조경기술사, 자연환경기술사 이런 모든 기술사 시험들이 승부는 어떻든 필기입니다. 면접에서는 4번 내지는 운 좋은 사람 5번 만에 거의 붙죠. 근데 이제 필기가 문제입니다. 필기가. 근데 필기를 이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기술사 사무실에서 일을 갖다가 10년 했어. 나는 ENG 엔지니어링 사무실에서 뭐 7년 했어. 현장을 잘 알아. 사방댐 감리를 많이 했어. 설계했어. 풀베기 설계 감리를 많이 했어. 뭐 수익감벌 설계 감리를 많이 했어. 뭐 수해복구를 많이 했어. 산사방을 많이 했어. 사방댐 많이 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은 떨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떨어져요. 그런 자신감에서 공부를 안 하는 분들은 다 불합격됩니다. 10번이면 10번 다 불합격합니다. 기술사 시험은 키워드, 그러니까 외워서 공부를 한 사람이, 그런 수험생이 합격하는 거지요. 현장을 많이 한다고 답안지에다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다 떨어집니다. 공부를 기본서, 그리고 법률, 그리고 각종 뭐 지침, 그리고 우리가 산림청에서 발간한 산림과 이목기술 1, 2, 3, 4권, 산림과학원에서, 한국산림과학원에서 발간한 뭐 이목기술 핸드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죠. 또 이런 기술사 책을 낸 사람들, 또 강의하시는 그런 학원의 강사님들,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애운 사람들이 시험에 붙죠. 채점하는 사람들이 채점을 할 때 이 사람 공부한 티가 나네, 그런 사람들을 붙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서 외워서 쓴 사람들을 붙인다 이겁니다. 공부를 하십시오. 자료를 가지고. 공부는 자료 싸움입니다. 자,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1교시에는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골라 써야 되는데, 선택해 써야 되는데, 그 중에 요새는 7에서 8문제가 법률 문제입니다. 13문제 중에서. 그래서 산림 관련 법률 10개를 외우지 않고서는 필기시험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130일에는 제가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간 단골 손님처럼 나오던 산지 재해 방지림, 자연환경 보전림, 이런 것들이 관리 목표, 관리 대상, 숲 가꾸기 방법, 뭐 이런 것을 논해야 되는 25점 만점짜리 논술이 근래에 좀 뜸하죠. 131회에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단단히 해 두십시오. 다음 제가 짐작하는 것들은 요즘 보십시오.
남성현 산림청장님이 되신 이후로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굉장히 제창하고 다니시고 자료도 많이 만들고 현장도 많이 다니십니다. 그 산림 르네상스 중에는 3대 산림 재해가 있습니다. 3대 산림 재해란 점차 연중화 대응화되고 있는 산불, 그리고 금년처럼 집중호우와 게릴라성으로 인한 산사태,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병해충, 요 세 가지가 3대 산림 재난입니다. 모 국회의원이 법률 발의하고 있죠. 산림재난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줄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30일에는 산사태가 많이 나고 산불이 대응화되고 소나무 재선충이 다시 창궐하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산림 재난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자, 다음은 조림학에서 나올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조림학은 원래 산림기술사 과목 중에서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약 30%를 차지하는 출제 문제 중에서 그런 학문인데, 근래 보게 되면 조림학 본론에서 초기의 것들이 옛날에 단골 손님으로 많이 났는데 요새 안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체 이런 것 씁니다. 묘상, 상체 방법, 풀베기 방법 이런 것들입니다. 조림수정 원칙, 조림수정 선정 원칙 이런 것들이 안 나온 지 꽤 됐습니다.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산림갱신이 저번에 129에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외림작업, 택벌작업, 산벌작업의 장단점, 개념, 그리고 갱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에서는 산림경영의 4대 메커니즘, 또 산림경영의 사회적, 경제적 원칙 이런 것들이 단골 손님이 요새 안 나오고 있으니까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법 산사태입니다. 사방 공법은 이제 31문제죠. 1, 2, 3, 4교시가 그 중에 항상 두세 문제가 나는데 공법에 대한 문제를 단단히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산림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또 비전공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전화 또는 메일로 문의하는 것이 어디서 어떻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죠. 제가 다른 기술사도 유튜브도 보고 자료도 보고 그랬는데 그에 비해서 산림기술사는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자료와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양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뭘 가지고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맥을 짚어보면 간단합니다. 법률을 공부하고 기본서 공부하고요. 자료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공법 공부하고 그렇게 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는 어떻게 시작하나 이렇게 난감하지만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점점 더 압축이 됩니다. 자, 이번 8월 26일 토요일 날 있을 제 130일의 산림기술사 필기시험에 여러분들 무더위에 건강에 유의해서 공부하시고요. 이제 장마가 끝났으니까 이제 7월 말하고 8월 초까지는 덥겠죠. 오늘도 밖에 나가보니까 매미가 심하게 울던데요. 한 8월 15일쯤 이제 되면은 또 귀뚜라미가 저녁에 이제 울지요. 가을이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무더위에 도서관 같은데, 독서실, 또 자기 방, 자기 사무실, 이런데 공무원은 자기 사무실, 에어컨 틀어놓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자기가 가장 최적의 컨디션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에서 꾸준히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을 다시 되풀이 해보시고 가독성을 계속 넓히고 6번 봤다 그러면 7번, 8번 더 보고 그러면 됩니다. 거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다 되는 것이니까요. 뚝단지 같은 데서 나오지 않으니까 공부를 내가 하던 패턴대로, 루틴대로, 계획대로 차곡차곡 해서 이번 130일의 산림기술사 필기시험에 여러분들 많이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